창주 향산의 영상편지 세 번째입니다. 실은 창주는 제 자호입니다. 어느 날 몇 년 전인데 한자 사전을 쭉 넘기다가 우연히 창해 유주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넓고 넓은 아마 태평양 같은 바다에 그 어딘가에 숨어있는 진주 보석을 뜻하는 말이어서 제가 좀 건방지지 않습니까? 그릇은 요만큼도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뻥도 칩니다. 그래서 야, 이걸 내 호로 삼자. 네 글자로 너무 기니까. 그래서 맨 첫째와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다 창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 적에도 제가 누구한테 굽히 먹고 어디 가서인지 배포가 있다고, 셋째는 저 배짱으로 온 고을 사람 떡을 해먹일 수 있을 거라고 북돋아 주셨던 그런 옛날 벌써 55년, 60여 년 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제는 구마라집 평전을 읽다가 지금의 서안이자 장안의 구마라집과 또 호계삼서로 유명합니다만 남쪽의 여산에 머물던 혜원 스님이 주고받은 편지 중에 하나를 읽다가 감동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남북조 사이에 꽉 막혀 있다가 어느 때부터 왕조는 달라도 서로 요즘 말로는 평화지역이 체결돼서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북쪽의 구마라집과 남쪽의 여산의 혜원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고승들이 한 번도 만나보진 않고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5, 16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 태계 유황과 고봉 기대승이 20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둘이 한 사람은 안동 쪽에 한 사람은 저쪽 장성 쪽에 있으면서 편지로 서로 철학적 대화를 주고받던 것을 묶은 책이 있어서 참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 당시 전라도 장성과 경상도 안동에 편지가 오고 가려면 대개 인편에 서울로 보내서 다시 전달되는, 그러니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짧아도 한 달이고 길면 두세 달이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은 또 세안도의 탄생 배경이기도 한 제주도의 유배 중인 추사 김정희와 그를 지극히 따르는 역관 이상적의 사이에 오고 간 편지도 여전히 감동을 주죠. 이번에 한번 그 둘 혜원과 구마라집 사이에 오고 간 편지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혜원이 보내온 편지와 보내온 선물을 받고 구마라집이 곧바로 답신을 보냅니다. 이 편지입니다. 구마라집이 합장하며 인사 올립니다. 아직 얼굴 맞이하고 말한 일도 없고 글도 나눈 일이 없어 마음을 통할 길이 없었거니와 뜻을 얻을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역마로 전해온 정황으로 거칠게나마 덕스러운 풍모에 대해 들었습니다. 요즘은 또 어찌 지내십니까?
하나를 들으면 반드시 100가지를 덮을 수 있는 재능을 갖추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전에 말하기를 말세의 동방에 반드시 호법보살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빛나도다 어진 분이시여 그대는 훌륭히 불법을 넓히셨습니다. 무릇 승려의 재산은 5가지가 있는데 복덕, 지계, 방문, 변제, 심지입니다. 이것을 겸비한 일하여 도를 융성하게 하는데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의심으로 막힙니다. 어진 분이시여 그대는 이것을 갖추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기탁하여 서로 왕래하며 우호관계를 맺고 통역을 통해 뜻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어찌 그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 거칠게나마 보내오신 뜻에 보답할 따름입니다. 짐작하여 마름한 옷을 손보아 법좌에 오를 때 입고자 합니다. 이것이 보내오신 뜻에 맞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물건에 맞지 않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전에 늘 사용하던 노쇠로 만든 쌍구 조관을 보내오니 법물의 수에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개성환수 지어보냅니다. 쌍구 조관은 아마 입구가 2개 되어 있는 다관이죠. 노쇠로 만든 다관을 구마라집이 담례로 보내는군요. 해오는 먼저 어림짐작으로 구마라집에게 승복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편지가 오고 갑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영어에서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어제도 일기에 썼습니다만 오히려 사회적 거리는 더욱 가깝게 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물리적 거리만 멀리 해야 된다고 거듭 얘기합니다. 자, 장안과 여선 수천리 떨어져 있는 구마라집과 회원이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일부러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아주 가깝습니다. 태계와 고봉이 그랬습니다. 추사와 이상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절은 수백만, 천만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실상은 아주 멉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뜻밖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아주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그동안 연락을 자주 못했던 분들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역병이 창궐할 때에는 오히려 그래야 조금이라도 힘을 더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편지를 쓰면 더욱 좋고 안되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더 자주 보내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남의 것을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자기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더욱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쪽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제 구마라집과 회원 사이에 오고 간 이 편지
구절을 읽으면서 이 둘 사이에 오고 간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엮어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일입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이 이런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구마라집이나 해오는 근처에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감동이라도 하는 것이 제게는 또 힐링입니다. 영상편지 3번째를 오늘은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그 심각한 얘기들은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들이 조용하네요. 왜 그럴까요?